오늘 여러분과 성과 사랑,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배정원이라고 합니다. 섹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모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섹스를 통해서 우리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한 근원이죠. 그래서 좀 밝고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잘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실험을 한 가지 할까요? 어깨에 손을 좀 올려도 될까요? 지금은 좀 피곤한데 다음에 올려줄게요.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거절 방법. 해도 돼? 나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게 낭만적인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요? 진짜 너무 원합니다. 이런 I 삶. want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네. 자, 먼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아까는 연애하고 사랑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 생활을 가장 오래 하고 계시는 병조 학생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결혼할 때 그렇죠. 제 약속을 했어요. 가정 일을 절대 평등하게 한 겁니다. 집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항상 먼저 하고, 제가 일찍 일어나니까 새벽밥을 지금까지 매일 제가 짓거든요. 와. 그리고 그 일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집안 청소, 설거지. 그러니까 40년 결국 종속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도 상당히 좀 순조로웠던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6년 차인데요. 내가 좀 도와줄게라는 게 아니고 나도 같이 분담자다라는, 그게 내 일이지 너의 일을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차이냐? 시키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기 전에 네가 일을 찾아서 가사 노동을 하라. 요게 큰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실천하니까 가정의 평화가 왔습니다. 세이나는 어때요? 어떻게 지금? 저는 이제 사소한 거에도 늘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네. 근데 제 이제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을 보면은 결혼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부관계를 많이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특히 아기가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 부부관계 횟수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한데? 수영 학생 진짜 그래요? 혼우순결이라고 하죠. 혼우순결. 혼수순결이요? 네, 혼우순결. 네, 혼우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게요. 이게 진짜 전쟁 같은 하루기 때문에 온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주말에도 일하고 막 밤에도 일하고 이러다가 애는 또 밤에 안 자지. 맞아요. 억지로 이제 재우고 막 전쟁하다 보면 애가 자야 그때부터 집안일 시작. 근데 집안일 다음에 1시 막 이런데 내일의 하루를 또 맞이하는 그 두려움에 엄습해가지고 이게 뭐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기 바쁘지. 그렇습니다. 예. 일본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 일본도 혹시 네. 그런 부부들이 많나요? 네, 일본도 어때요? 섹스리스 부부가 요즘에 많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한국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좀 놀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가요? 그 섹스리스 물어보셨는데 섹스리스는 섹스가 모자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둘 중에 누구가 자기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상대가 안 하는 경우에 리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의 섹스 오프. 섹스 리스보다는 섹스 오프로 사는 부부가 많고요. 실제로 그 사랑보다는 경제 공동체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 오프 버튼을 눌러버렸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섹스가 없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바빠서 그래요. 너무 바쁘고 심심할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한테 이제 관심이 좀 덜해지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애할 때는 그 기회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결혼하면 늘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도 또 미루는 것 같아요. 근데 리스 정도가 아니고 오프면 조금 걱정되는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부관계에서 성생활이 없어지면 굉장히 좀 남처럼 돼요.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사실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성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그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섹스리스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 좀 하고 마주보기 하고 수면 바지 같은 거 좀 안 입는 게 좋겠죠. 살이 좀 수면 바지. 닿아야
아무래도 스킨십을 좀 하게 되고 수면 바지는 왜 자기가 이제 월경을 하거나 그러면 오늘 못해. 뭐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내일 바쁜 일 있어 이러면 왜 오늘 완곡한 거절의 방법으로 입는 건 괜찮지만 평소에는 좀 이렇게 살이 닿는 그런 그 슬립 같은 걸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살이 좀 닿아야 아무래도 스킨십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좀 달달한 로맨스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그 로맨스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손잡고 뭐 밤 산책을 한다든지 혹은 옛날에 데이트했던 곳에 가기만 해도 옛날 마음이 좀 솟아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집에 조명도 좀 바꾸고 어떻게 좀 야시시하게 노릇스름 하는 걸로 네, 바꿔줘볼까요? 네. 야시시할 네. 필요까지는 없고 그 좀 이렇게 오렌지빛이 좋잖아요. 오렌지빛. 그러면 바깥에서 볼 때도 형광등색보다는 오렌지빛이 집에 들어가고 싶고 예뻐 보이게. 그리고 몸도 예뻐 보여요. 사실 길게 보이고 좀 예뻐 보여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집에서 밝을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칼 쓰는 주방하고요.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 위만 밝으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급 호텔 가면 조명이 조도가 되게 낮잖아요. 맞아요. 그게 상대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도는 좀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형광등보다는 그 제가 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 이렇게 워크숍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손해무 같은 것도 좋아요. 그래서 손을 좀 이렇게 잡고 서로 굉장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킨십이 시작이 되면 손부터 시작이 돼도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사실 말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대구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얘기 잘 안 하죠. 안 하죠. 잘 안 하죠. 안 하죠. 어떠세요?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게 마음이 통하고 이러면은 지금도 꾸준하게 우리는 부부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오. 우와. 아내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친구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더러 이상하다 그러는데 좀 이상한 네. 겁니까, 선생님? 이상하지 않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뭐 조부모님 얘기를 하면 에이 우리 부모님도 안 하실걸요 이럴 때가 많은데 건강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 80이 돼도 규칙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지금 병조 학생 같은 경우는 건강하잖아요. 몸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부부하고의 관계도 좋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조 학생이 지극히 네.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건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갱년기가 오고 그러면 좀 지치고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안 하면 그냥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 갱년기가 오면 이게 이제 호르몬 수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갱년기가 되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성욕도 안 생기고 막 짜증나고 어떤 분들은 막 식은땀도 나고 가슴이 막 뛰고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 성관계를 계속한다는 게 건강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건강, 또 심리적인 건강, 그리고 우리 관계의 건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포기하시는 건 그 다른 관계들을 다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죠. 노력이 필요하군요. 네.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도 갱년기가 좀 오셨나 봐요. 원래 네. 건강하고 굉장히 혈기왕성하셨는데 제가 이제 안방에 가서 파스를 찾는다고 보는데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그 아버님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아서 드실 테니까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몸이 막 아프고 감기 걸리고 그럼 감기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는 것처럼 왜 이런 어떤 성 건강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나의 컨디션을 올리는 건 저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말고도 특히 유산소 운동, 이 피돌기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뭐 걷기, 체조, 수영, 등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 건강한 생활 방식이 성 건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버지한테 네. 막걸리 끊으라고 해야겠어요. 예, 그리고 그 육체적인 그런 어떤 건강하고 같이 관계 건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 그 남편들이 좀 알아야 될 기술이라고 한다면 요리를 좀 배우시는 것도 좋아요. 요리. 그리고 실제로 요리를 하면 내가 왜 덜 늙거든요.
덜 들고 되게 창의적인 작업이라 좋고 그리고 아내가 없을 때 독립적으로 내가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고 또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아내를 따라다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내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같이 농담도 하고 같이 만나시면 좀 노년이 화기애애 재밌을 거라고 늘 얘기를 하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또 행복한 네. 가정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도 결국에 네. 해법을 찾지 못해서 네. 갈라서게 되는 그렇죠. 이혼이라는 선택을 네. 하게 되는 부부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제 네. 주변에도 제가 사회를 봤던 친구 벌써 2 커플이 아이고. 헤어졌고 지금 또 한 커플이 위태위태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신혼 이혼이 더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2015년쯤부터 역전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황혼 이혼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 황혼 이혼은 그 이제 살아갈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자식을 독립시키고 나면 이제 부부가 조금 살다가 죽으면 됐는데 지금은 뭐 거의 10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독립시키고 그만큼을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더 이상 참고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일본도 1990년대 중반에 그 바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남편이 그 대치금을 받고 그리고 이혼하는 부부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퇴직금 받고 이혼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혼이 좀 더 쉬워진 거는 이제 왜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여자들의 권리를 많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독립하기가 어려워서 이혼을 못한 것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이혼녀나 이혼남들을 되게 실패자로 봤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대구의 경우도 10년 전에는 353건이었는데 2021년에 761건, 2배 정도 늘었다고 그래요. 또 이런 이혼하고 같이 거론되는 것 중에 다른 방식이지만 조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이 조론하면서 더 많이 알려진 것 같기는 한데 드라마로도 뭐 몇 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론과 관련해서. 예, 예능에도 뭐 조론 네.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혼은 좀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왜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어떤 좀 보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고 싶진 않은데 같이 살고 싶진 않고 그러면 이제 떨어져서 사는 그런 그러니까 경우죠. 서류상으로는 부부지만 네. 사실상 이혼이나 다름없다. 네. 그렇게 중이시거나. 생각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론이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뭐 결혼 제도 안에 있지만 사실 이 조론을 하면서 둘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사생활이 뭐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 그렇죠. 그런데 바깥에 사람이 생기면 그쪽으로 경제적인 것도 흘러가죠. 생각 안 했던 것들. 그래서 조론을 만약 한다고 한다면 물론 건강한 조론도 있지만 조론을 한다고 하면 재산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분담 완전히 나누고 분할하고 시작하는 게 갈등이 좀 없고요. 적절하게 상대를 좀 사생활도 인정하면서 이제 그 가치 따로 또 가치를 잘하는 게 그 나이 들어서의 결혼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년이 되면은요. 아무래도 뭐 황혼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별하게 되는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네, 이제 보내고 그럼요. 혼자 남게 되는 분들. 네. 근데 오늘 주제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인생에 지금 20년, 30년 남았는데 평생 혼자 있을 수는 없고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병주 학생한테 궁금한데 혹시 주변에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이 좀 연애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분위기가 좀 궁금해요. 주로 이제 우리 나이 든 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복지관이라든지 또 대구에 제일 유명한 파크 골프장 같은데 이런 데는 자기 또래 분들이 남녀가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에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 여자친구를 만나든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경우들을
왕왕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그 캠퍼스 커플 CC가 아니라 BC라고 복지관 커플이라는데요. 그래서 복지관 커플로서 이제 같이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알콩달콩하게 데이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뭐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같이 지내시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르신들도 연애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서 만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매칭 앱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요? 네, 요즘에 우와. 이제 앱이랑 뭐 휴대폰 잘 하시니까 전연으로 한 미팅 앱도 있고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만나고 나머지는 뭐 친구 소개라든지 아니면 그 취미 활동 그리고 콩카츠 파티라고 그 결혼 활동 파티 이런 것도 있고, 네, 결혼 상담소 같은 거에 가셔서 이렇게 만난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만나시네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만남의 통로가 많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그쵸?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근데 네. 사실 사별이나 이제 이혼 같은 걸로 독신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드는 게 그 외로움인 것 같아요. 고립, 혼자 있는 거. 그래서 뭐 옛날에는 나이 들어서 사랑하면 주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또 떠난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도 하고 한번 실패했으니 뭐 또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뭐 이 파스를 붙여줄 사람만 좀 옆에 있어도 덜 외롭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옆에 있고 같이 밥 먹는 거 참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년의 사랑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70대가 되신 분들이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와. 새로 사랑 좀 하고 싶다. 근데 왜 그 사랑하면 설레는 감정이 예. 있고 세상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런 어떤 행복감을 다시 느끼고 싶다. 그러면 좀 살아갈 의욕이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괴테도 60대부터가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게 노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걸 주책이다, 좀 네. 추하다 이렇게 네. 바라보는 시선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나 미디어에서도 이제 노년의 사랑을 조금 더 많이 이제 네, 많이 드라마도 보여줬으면 만들고 해서 좋겠어요. 이것이 네.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라는 거를 좀 그렇게 인식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노인들께서 왜 어르신들이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막 분홍색 티를 입고 네, 막 네. 멋내고 막 이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면역력도 좋아져요. 예. 감기 잘 안 걸리고. 어. 그게 아무래도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방해하지 말고 사랑을 좀 더 격려하고 용기를 내게 해드리고 그러면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사회가 좀 훨씬 좀 윤활하고 외롭지 않고 더 좋지 핑크핑크 세상이 않겠어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원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사랑의 폭주. 네 이제 그러면서도 좀 걱정은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막 이제 온라인으로 왜 뭐 무슨 미군 병사라는 둥, 장교라는 둥, 외교관이라는 둥 이러면서 자기가 돈을 뭐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얼마를 붙여줘야 된다. 이래서 막 뉴스에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외로운 사람들을 그쵸. 노리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혼자 오래 있었던 분들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온라인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속게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도 일론 머스크가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해서 그런 경우는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친구 요청을 해?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친구 요청 할 리가 없고. 사칭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 군복을 입거나 그런 옷을 입고 찍는 거는 왜 내가 이렇게 신분이 확신한 예,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네.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년의 사랑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플라토닉만 있을 수 없고 에로스도 당연히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르신들도 이제 성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게 연세가 많다 보니까 건강에 무리가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떤가요, 선생님? 하면 할수록 좋죠. 아,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죠. 왜냐하면 피돌기나 이런 이 성에 대한 어떤 반응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안 하면 남자가 발기가 잘 안 되거나 사정이 잘 안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사정을 너무 많이 안 하면 전립선 암하고도 되게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성관계는 그냥 우리가 왜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나의 위생을 관리하는 것처럼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규칙적인 거는 나의 건강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인들의 성을 다루는 영화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 노인들을 굉장히 무성적으로 그려요. 손도 안 잡는 존재로 그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노인들의 그 연애를 보면 진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건 아마 이미 경험을 해봤고 네. 혹은 왜 살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열심히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성관계를 당연히 하죠. 예, 그리고 많이 하시죠. 뭐 처음에 시작하시면 사귐을 시작하시면 청년들만큼 할걸요. 와, 예, 정말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성관계는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할 수 있죠. 최대한 꾸준히 하는 게 좋다는 그럼요. 얘기인가요? 죽기 예. 전까지. 예, 그럼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성관계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일을 정해서도 하신대요. 일부러 놓칠까 봐. 그래서 손주들이 이제 왔다 가잖아요. 그럼 그날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날 하신대요. 그러니까 꼭 다음이라도 챙겨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약 먹듯이 보약 먹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되고 그리고 또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그 노년에서 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네. 성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즐거움도 있고 네. 자존감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수명도 실제로 길어진다고 그래요. 진짜. 그리고 암 예방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건 남편들이 많이 발견해요. 네. 이 금슬이 좋은 네. 남편들은 유방암도 많이 발견하고 실제 그게 왜 여자들 같은 경우엔 골다공증도 예방이 돼요. 실제로. 와. 그렇기 때문에 좀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불특정 누군가하고 하게 될 때, 사귄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하게 될 때는 그땐 성병 옮을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콘돔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콘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서 콘돔은 피임 도구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을 좀 많이 하는 도구기 때문에 꼭 쓰셔야 된다. 네. 네. 근데 성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럼요. 상대가 성병에 걸려 있으면 나는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또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도 많잖아요. 근데 왜 의사한테 가서 처방받기가 그러니까 가서 사신단 말이죠. 근데 예, 그런 잘못된 약들은 위약이죠. 잘못된 가짜 약들은 성분이 좀 알 수 없을 경우가 많아서 왜 너무 농도가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는 가짜 약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막 농도가 너무 진하면 뭐 지속 발기도 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 올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성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비뇨의학 같은데 비뇨기과 같은데 가갖고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나 발기가 잘 안 돼요라는 소리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 왜 아름아름으로 사서 먹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가짜 약이 많아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암호를 정했어요. 그냥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이렇게 네.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꼭 병원에 가서 그냥 얘기만 하셔도 되게 쉽게 얘기하고요. 연세 들었을 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물론 처방 받으셔야 되죠. 네. 근데 성 이야기는 어르신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건 사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하세요 그럴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로 노인도 성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비난하지 않고 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사회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고 대구도 보니까 시민 중 10명 중에 2명이 그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초고령 시대에 네. 들어간 거거든요. 초고령 사회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노인의 성이 양지화될수록 좀 더 행복의 질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노인의 성을 왜 자꾸 음지로 넣지 말자. 그리고 우리 의식을 좀 바꾸고 건강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응원해드리고 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죠. 맞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6시 대관 촬영을 다니면 농어촌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혼자 네. 계신 어르신들을 많이 뵙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잘 지내시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다녀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정말 두 분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말로만 들어도 힘이 좀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싫어하고 막 민망해할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좀 왠지 젊을 때로 돌아가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네. 내가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선생님의 수업을 쭉 듣고 나니까 뭐 주제는 성과 사랑이었지만 네. 그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삶을 네.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네. 성은 꼭 성행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스킨십이 없어진다는 건 크게 보면 인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스킨십이 없어지고 서로 앉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회는 되게 건조하고 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좀 더 많은 그런 사회가 되면 그리고 사랑받는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좀 충족이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사랑이 사회를 좀 촉촉하게 하고 그리고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윤활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살만한 곳이 될 때 또 사랑도 결혼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많이 사랑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눠서 제대로 한번 예뻐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랑해서 더 예뻐질 거예요. 네. 네, 나리 씨의 솔로 탈출을 저희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세이나 학생 소감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지금 섹스리스가 안 되려면은 지금부터 이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 듣는 내내 아내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아내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느껴지는 감정이 지금 측은함 그런 거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직까지 이제 아기랑 같이 자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피곤에 쩔어 있는 모습을 매일 보는데 이제 제가 좀 더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미안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사랑한다 하세요. 조도를 낮추라고요. 조도를. 그게 불 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선생님 덕분에 80 야학의 밤이 더 빛난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여행을 떠날 곳은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멀지도 않는 뭐예요? 재팟인가 슬로모신다. 1945? 1945 1945년. 스카이캐슬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8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 더 솔깃한 이야기 한번 요즘 보도록 할게요. 요즘 기사 아닌가요? 저거? 지금 얘기 아닌가요? 집값 하락.